아무튼 살면서 국밥 맛이 나는, 국밥 맛처럼 사는 삶, 그게 뭘까 항상 이렇게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일종의 어떤 숙성된 맛이, 깊은 맛, 우려지는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밥 맛처럼 살고 싶어요. 열심히 잘 살았다. 예. 열심히 잘 살았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 살아보자. 예. 이거.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하고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고 없어지길 반복하는 오늘. 변화의 흐름이 빠른 시대 속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서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겪으며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텨낸 식당도 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제자리를 지켜온 충남 공주의 오래된 맛집. 두 곳을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로 함께할 공주의 맛은 금강변에 자리 잡고 공주 국밥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세이약입니다. 저는 공주에서 공주 국밥집을 70년째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지키고 있는 공주 음식의 지킴이 김혜식입니다. 일을 한 거는 뭐 음식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했었고, 국밥집으로 시집을 와서 어머님의 그 하시던 그 가업을 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 거지, 그 뭐 어떤 계기 이런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70년째) 그러니까 정확하게 68년째 하고 있고요. 어머님의 유교 바로 직전에 시장에서 간판 없이 노포로 밥집, 그때는 뭐 식당도 아니고 밥집을 하고 계시다가 전쟁이 나고 한 2, 3년 쉬었다가 다시 1953년도에 식당을 시장에서 이렇게 점포를 하나 얻어서 시작을 하셨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된 간판, 이약식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국밥집을 시작을 하셨는데, 맨 처음부터 국밥집을 하신 건 아니고 교동하고 국밥하고 하다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밥이, 면보다는 밥이 하다 보니 국밥집을 하셨고, 식당에 그 현재 지금 안경나라짜리, 그리고 또 그 뒷골목에서 하다가 1993년도에 이쪽으로 저는 이전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약식당이었고, 새 이약, 새로운 마음을 하겠다 해서 새 이약가돈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뉴 이약이에요, 뉴 이약.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도 또 한참 되다 보니 이제 여기서 더 흔히 이약이 됐죠. 공주 국밥은 그 끓이는 그 사골에다가 사태나 양지고기 뭐 이런 고기를 넣고 끓여요. 끓이고 사골 건져내고 이제 고기 넣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무도 좀 넣고, 그리고 대파가 막 진짜 몇 관씩 들어가요. 그 대파를 많이 넣고, 그래서 어우러지게 이렇게 끓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숙성 과정도 거쳐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시간,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몇 시간 끓이고 몇 시간 식혀서 숙성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공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 고기를 사골을 끓이는 것부터 이 손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 이틀이 걸려요. 그게 쉽게 얼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틀, 3일 걸려요. 숙성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국밥은 이것저것 넣고 막 끓여서 먹는 음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되게 예민하고 되게 정성이 많이 가고 나름대로 그 맛을 지켜서 가기 위해는 정성을 다하고 있죠. 공주의 깍두기가 유명해요. 근데 이 공주국밥하고 이게 맛이 아주 환상인 거예요.
하얀 국밥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 그 국물하고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어우러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본 바로는 공주에서 나는 지역의 그 음식끼리 지산지소라 그러죠. 그 지역에 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건데 음식들이 서로 궁합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랑 먹는 것보다 이 국밥이랑 깍두기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또 그쪽에 어떤 사이드 국밥이랑 어울리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공주에는 정안의 알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밤 묵을 활용한 묵밥이라든가 아니면 알밤 냉면이라든가 무침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지역의 향토 음식, 지역에서 재배되는 그런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맨 처음에 장사할 때도 서산옥이나 우성옥이 같이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식당은 없어지고 어머님이 남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오래 견딜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이들도 입맛이 바뀌어서 김치나 국밥보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트렌드의 음식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갈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국밥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음식도 옛날 것 그대로를 지키기보다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끔 계속 내가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옛날에는 고깃국이라 그러면 무조건 되고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국 개념이었어요. 국도. 그래서 고기나 파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됐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건더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많이 넣어야 되고 파를 많이 넣는다는 얘기는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하나 이렇게 맛에 있어서는 약간 달큰해지는 그래서 그럴 때 그 시원한 맛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연구를 해 나가고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옛날에 아지노모토라고 아나? 위원 맛. 음식에 그거를 많이 넣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만큼의 그 미원 맛을 넣는다면 요즘에 늦게서 아무도 안 먹어요. 그만큼 요즘 입맛은 바뀌었다는 얘기. 옛날에 좋아했던 입맛을 재현한다는 건 불가능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고 국밥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변해가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와 함께 가는 그 정서와 함께 가는 그런 입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 온장고 이런 게 없다 보니 밥을 이만큼에서 떠서 그러니까 토렴한다 그래요. 밥을 투갈에다가 밥을 넣고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밥을 이제 마른 국밥을 주죠. 지금은 다 따로 주잖아요. 따로 주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게 따로 국밥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 따로 국밥은 대구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공주에서 어떤 향토 음식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공주국밥이라는 거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공주국밥이라는 거를 이름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로국밥 주세요. 그러면 예, 오늘은 드릴게요. 다음에는 공주국밥이라고 불러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계속 홍보를 공주국밥으로 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이제 도청이나 시청에서도 공주국밥으로 알려지고 공주의 그 향토 음식으로 대표 브랜드 음식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된 거죠. 요새는 찾아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아우 이 아이가 어제부터 국밥 노래를 불러서 대전서 왔어요. 천안서 왔어요.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찾을 때 되게 고맙고 반갑고 그래요. 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 나도 내가 옛날 일본 관광객들을 받아봤지만 일본 사람들 매운 거 못 먹었어요. 지금은 다 먹어요. 먹으면서 일해줄 때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라고 원더풀 해줄 때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의 맛을 연구한 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을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옛날에 그 구준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뭐를 할 때 글을 쓸 때도 이제 글도 좀 이렇게 쓰고 하는데 국밥 맛이 나는 글을 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살면서 국밥 맛이 나는 국밥 맛처럼 사는 삶. 그게 뭘까 항상 이렇게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일종의 어떤 숙성된 맛이 깊은 맛, 우려지는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밥 맛처럼 살고 싶어요. 다음 맛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할 공주의 맛은 백제의 역사를 담은 공산성에 바로 맞은편에 자리 잡은 토속식당입니다. 100년 전통을 이어갈 잠재력이 있는 가게로 인정받은 토속식당. 그 비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뭐 충남 공주에서 토속식당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천진국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토속식당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우렁 된장찌개가 너무 공주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분들도 좀 좋아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승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또 그 장맛을 보고 찾아오시는 고객들을 위한 그런 배려인 것도 같기도 하고,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부모 세대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우렁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만큼 성장을 해서 또 그러니까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한 뭐 3대가 식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봤을 때 아, 이거를 이어가도 참 좋겠구나. 그래서 장맛을 지켜가면서 관리를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때부터 여태까지 그냥 우렁 된장찌개 그냥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냥 장맛이 좀 뛰어나다 보니 장맛이 뛰어나고 오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객층은 좀 확보된 고객층이고, 그분들이 이제 또 꾸준히 계속 또 이어서 찾아주시고요. 우렁 된장찌개가 정말 특별한 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예전 방식대로 특별은 하지만 별게 또 없는 게 예전 방식 그대로 그냥 똑같이 제조해서 그냥 가족들이 드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리 과정도 심플합니다. 심플한 이유 같은 경우는 된장을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 장맛으로 우러지는 거지. 이제 저희는 이제 대중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이제 뭐 된장찌개 청양초나 호박 두부 같은 거, 버섯 같은 거를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예전에 그냥 그 된장과 대파, 고춧가루 그거만 딱 해가지고 끓이게 되죠. 예. 반찬이 이제 8가지가 나가요. 된장찌개도 된장찌개지만 이제 거기 반찬에 나오는 이제 집장이라는 고추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 음식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고 매력인 게 집에서 만든 재래식 된장과 집에서 만든 고추장 같은 집장이라는 거거든요. 삭힌 고추가 박혀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에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 밥을 비빔밥처럼 비벼 드실 수 있게끔 이제 나물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렁무침, 묵무침, 제육볶음 3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토속 정식입니다. 된장을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시겠죠. 외할머니가 장기 쪽에서 지금은 장군면이지만 시골 잔치가 있으면은 뽑히셔가 항상 가가지고 음식을 하셨대요. 그래서 손재주라든가 음식말이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어받으셨는지 어머니도 또 손맛이 되게 좋으시고, 저희도 또 그런 음식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참 맛있게 건강하게 컸고요.
힘들었던 건 처음이었죠. 이쪽으로 2014, 15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저쪽 이전하기 전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런 막 허름한 뭐 외갓집 같은 그런 느낌, 수도도 이런 막 설비가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뭐 나무를 삶고 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그 신체적인 구조로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 습득해 가는 과정에 그때 그냥 좀 힘들었을 뿐이지 그 이후로는 뭐 힘든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100년 가게로 선정이 돼가지고 선정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업을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 그 가업이라는 게 그 집만의 또 노하우거든요. 그리고 또 가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게 그만큼 맛이 있고 뭔가에 메리트가 있다고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거를 굳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막상 20년을 해본 입장에서 초창기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일이 힘들었던 거죠.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도 편안하고 빈 접시를 봤을 때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3자라든가 가업이 참 훌륭한 가업이 있는데 그거를 잇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업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크거든요. 다른 일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머리에 있고 눈에 있고 몸으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또. 그래서 저는 가업에 있는 거에서는 권장을 하고 싶고 그냥 권해드리고 싶고. 요즘은 좀 이렇게 추세가 퓨전 음식이 많아지고 예전에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들이 그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그 영업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마인드는 그냥 지금 이렇게 계신 젊은 분들이 저희 이제 어머니나 그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음식을 맛볼 수 있게끔 한번 이어가자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한 업종에 대해서 오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대학을 진학했는데 나의 꿈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하지만 2학년, 3학년이 되게 되면은 그런 마인드가 이제 조금씩 없으면 다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힘들기도 하다. 좀 지친다. 이럴 때도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처음에는 그래도 일을 배우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 가게를 잘 이끌어 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게 문을 엽니다. 열심히 잘 살았다. 예. 열심히 잘 살았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 살아보자. 예. 이것도.